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저희 초대해 주시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잘 보이시죠? 제가 이제 오늘 화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형광펜도 준비했고요. 차근차근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Wellness Lab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건강 수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수명을 누구나 바라는데 이걸 어찌게 할지에 대한 이제 도구가 만들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과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과거가 불과 100년도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년 전쯤에는 음식이 부족할 때였고, 그럴 때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질환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순식간에 불과 그냥 10여 년 만에 원인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상한 것은 우리가 괴혈병이라고 하고, 다리가 아이들 휘는 아이 것들은 구루병,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마르고 정말 앙상하게 남은 걸 각기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인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D, B1 이렇게 각각 증상에 맞춰서 주기만 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단일 영양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영양학 하면은 무조건 단일 영양소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음식이 풍부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의료 장비도 좋아졌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이 다 80세를 넘게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이럴 때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남자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마지막을 사는 한 18년 정도를 병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더 긴 시절을 병으로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정말로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얼마큼 크냐면은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 한 2%도 안 되는데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 퍼센트는 무려 10%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많이 돼서 20%까지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은 저희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서 마지막 수명을 건강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진짜 투자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면서 운동도 하고 돈을 내면서 서플리먼트도 먹고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 알게 됐는데, 이것의 이제 우선순위를, 왜 그럴까?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WHO,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도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달리라는 것이 설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질병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더 짧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질병 때문에 빨리 죽는가 이것만 계산했는데요. 요즘은 아프면서 길게 사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는 시절까지도 다 카운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라색 부분이 건강하지 못했던 시간들인데요. 이것들을 모두 다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수명을 얘기할 때, 건강 수명을 얘기할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빨리 죽는 시간 더하기 또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모두 다 합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 주는 질병의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달리의 개념은 잘 이해가 됐는데, 어, 달리가 일어났는지라는 것을 원인을 규명하는 일을 또 WHO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박스가 전체가 100인데요. 이 중에 색깔을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으로 표시했지요. 근데 이 초록색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상해로 입어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지내는 그런 부담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주황색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하는 부담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코비드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 코비드보다는 훨씬 더 큰 부분이 감염성 질환이 아닌 비감염성 질환, 만성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예요. 그래서 WHO에서 모든 나라 데이터를 다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나라별로 다 이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 데이터 남자 여자를 다 집어넣은 걸 보면은 이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퍼센트가 88%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답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건강 노화를 이룬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겟하는 것이 만성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만성질환에는 특별한 약이 있지 않습니다. 약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그다음에 수면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삼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럴까요? 만성질환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약물로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만성질환을 이제 관리해서 우리 건강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메이는 만성질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비타민 무기질만 먹는 것이 아니라 파이토케미칼, 즉 식물 영양소가 이렇게 복합된 그러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메이의 특징은 단순하지 않다. 복잡한 것을 가지고 정말로 건강에 기여한다라는 있는데 어, 지금 만성질환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아주 복잡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메이의 기본적인 스피릿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있는데, 보기에 얼굴이 하나도 같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하나도 같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의 내막을 다 보면은 만성질환에 대한 내용도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원인도 다르고 실제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개수도 틀리고 상태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그냥 퉁쳐서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효과는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건강해 보여도 만성질환은 다 다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는 관리하지 말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내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알려주는 도구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10명의 사람을 뽑아놓고 보면은 실제로 바둑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은 사람들이 저마다 같은 곳에 몰려있지 않고 저마다 다른 것을 보이시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면을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있다 그러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내면에서 움직이는 그런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긴밀하게 갈수록 건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복잡한 개념을 저희가 좀 단순화시켜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해야 될 우리 숙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겉모습은 이렇게 모양이 있지만 이 속 안은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또 그래서 개인에 맞춰서 맞춤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기술, 이런 것이 적용된 기술에 의하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빅데이터 얘기, AI 얘기인데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리더님들께서 이게 필요한 이유 이제 좀 아셨죠? 그 다음에는 이거가 과연 뭔지를 조금 더 설명하실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평균치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평균치 말고 한 개인의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피 검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기밖에 없어서 요거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도구가 많아져서 유전체도 검사할 수 있고 식사 섭취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유전체만 다 분석하면은 유전체 가지고 나의 건강 상태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전체 빅데이터 중에서 유전체는 이렇게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전체는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을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건강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포텐셜을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살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타고난 유전체 성질에다가 그다음에 내가 환경에 대응해서 변화되는 나의 능력, 이거를 피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지노움, 피노움은 요즘 굉장히 큰 화두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데 요즘은 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수록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있으면은 좋지만 이 중에 뚜렷한 몇 가지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주차하는 거를 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주차할 때 후방 카메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으로 주차를 했죠. 그랬는데 후방 카메라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주차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뭐가 생겼냐면 서라운딩 카메라가 생겼죠. 그래서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진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도 작은 데이터로 시작할 수 있지만 많아질수록 더 정교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주 복잡한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다 잘 모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사람이 눈으로 이 규칙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때 필요한 것이 AI 기술이에요. 그래서 AI한테 숙제를 내주는 거죠. 이렇게 방대한 사람 중에서 진짜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들 간에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을 찾아줘. 그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찾아 달라고 하면은 이 컴퓨터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조합을 가지고 이 중에 만약에 우리가 100개의 데이터가 있었으면은 이 중에 10개를 가지고 훌륭한 그런 규칙을 찾아주는 것이죠. 단순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한 번 도출한 거를 저희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대로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이 또 많은 방법으로 정말 맞는지 하는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강 지수는 이렇게 빅데이터 AI를 충분히 잘 활용한 것으로서 과학적인 기반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3대 건강지수를 얘기할 건데요. 이 3대 건강지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고 AI 모델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3대 건강지수, 이게 아메이만의 그런 3대의 건강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만성질환의 여러 가지가 보이시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다 이렇게 모아놨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모아놓은 거는 뭐냐면 이 가운데에 뿌리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만성질환이 다양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뿌리를 가보면은 나름대로 공통적인 뿌리가 있더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 뿌리를 치료한다는 생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나오는 증상에 대해서 약을 치료하고 의사가 전문적인 것을 주는 거고, 이 뿌리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저희는 이 뿌리를 생각해서 조기에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그런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성질환의 공통 기전은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한 5개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도 계속해서 많이 밝혀지긴 할 건데요. 요 중에서 저희는 우선 3가지를 개발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노화 억제 분석 지수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대사 이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근육 손실이라는 가지고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를 개발해서 우리는 3대 그런 건강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3대 건강 지수가 왜 우리가 이걸 먼저 했는지,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이걸 먼저 했는지를 먼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활성산소에 대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식물 영양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메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과식을 한다, 과로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산소가 굉장히 위험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은 우리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그 부담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활성산소가 있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지질, 그다음에 효소, 그다음에 DNA를 다 건드려서 결과적으로 세포는 자기 기능을 못할 만큼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빠르게 노화하는 것이고 수명도 단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만성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게 문헌상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성산소를 기반으로 하는 노화 억제 분석 지수를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사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못 삽니다. 또 호흡을 하지 않고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산소로가 대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한 20세가 되기까지는 몸이 크면서 이 대사 능력도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증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정점에 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 피크가 굉장히 높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피크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속도도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가급적이면 피크를 높이 올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올라간 피크를 천천히 떨어뜨리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웰리스 랩의 대상은 누구가 될까요?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9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마이웰리스 랩을 잘 유지해서 건강 노화를 이루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상은 19세 이상의 성인 모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대사가 잘 안 되는 대사 장애가 있게 되면은 그 결과는 뭐냐면 체중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이 되는 것이고 또 비만을 하게 되면 나머지 만성 질환의 위험성이 다른 것보다 훨씬 배가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를 대사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 근육 밸런스 지수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살면서 너무 잘 느끼실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면서 근육이 양이 무척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피크에 달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이 케이스는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 빨간 것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 것이 보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차이가 이렇게 무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 경우는 지질은 낮고 근육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급격하게 떨어진 케이스를 보면은
거의 지질로 많이 차져 있고 근육은 굉장히 줄어든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모르겠지만 속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면은 근육은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거든요. 잘 걷지 못하고 잘 호흡도 안 되고 그다음에 대사도 단백질 대사, 당 대사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건강 우리가 지수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가장 긴급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긴급한 세 가지를 저희가 지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이 지수를 한번 볼 건데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게 과연 마이웰리스 랩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AI를 가지고 지금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패턴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곧장 우리 마이웰리스 랩 플랫폼에다가 이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적용을 시켜서 이제 우리 유저들의 그런 자기 정보, 개인의 정보를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단순화된 그런 정보를 저희가 넣고 그러면 이 플랫폼 내에서 이 알고리즘이 즉시 작용을 해서 개인한테 가장 최적의 결정을 해서 맞춤형으로 건강 전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알고리즘의 특징은 이렇게 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면은 플랫폼 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가 가져와야 될까? 이게 걱정이셨죠.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신체 계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바디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체 지수, 그러니까 체질량, 그다음에 체지방, 그다음에 몸의 부위별 지수 이런 것들이 신체 지수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데이터인데 건강검진 데이터가 복잡한 걸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라서 어, 그런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이제 매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저희가 한 10대까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방법은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나의 건강 데이터를 동의만 하면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마이웰리스 플랫폼에도 이것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면은 그냥 어느 순간 내 데이터가 쑥 들어와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그냥 순식간에 채워지는 거죠. 여기에 드는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이데이터가 간혹가다 업데이트가 좀 늦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건강검진을 한 데이터를 오늘 가져오지 못합니다. 한 달 전에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몇 달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급할 때에는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시는데 초기에는 그냥 좀 어색하니까 좀 한 5, 6분이 걸린다고 치지만 이게 몇 번 대풀에서 들 때는 이건 역시 1, 2분이면 끝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 설문, 저희가 설문지를 집어넣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을 물어보는데, 잠자는 것, 그 다음에 먹는 패턴, 그 다음에 그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이렇게 저희가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1분이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면 3대 건강지수가 우다다다다다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3대 건강지수가 그냥 단순히 점수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3대 건강지수를 만드는 이유는 이게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나의 맞춤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정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34세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정보를 5분 내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점수가 세 가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게 100점 만점의 점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면은 베스트는 아니다라는 것도 얼핏 보실 수가 있지만 이거를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의 건강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지수가 있는 거를 축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4만 명의 데이터면 점이 4만 개고 3만 명의 데이터면 3만 개가 나오는데 점이 다 저마다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거를 보면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한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와 함께 나의 건강 위치를 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에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나의 건강 위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방법은 일단은 내가 빨간 데인지 초록에 있는지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만약에 이 위치에 있는 경우하고 이 위치에 있는 경우하고 균형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어느 때가 강점인지 어디가 더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전에 한 것이 여기고 한 달 뒤에 한 것이 이렇게 되면은 나는 건강한 방향으로 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위치는 시각적으로 이 세 가지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니까 요것들을 이제 만약에 이 우리 커스터머들이 가지고 오시면은 이걸 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건강 점수를 얘기했는데 아까 그 위치는 그냥 남자, 여자, 그다음에 20대, 30대 뭐 이렇게 상관없이 나오는 전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요 밑에 보시면은 20대부터 80대까지죠. 점수가 보시면 여기가 가운데가 이게 평균인데요. 평균이 어떻게 하는 거가 보이시죠? 예상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감소되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노화 억제고 요거는 만성 억제고 요거는 근육 억제입니다. 이런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이별 다르기 때문에 나이별의 개념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분의 경우는 70대예요. 70대인데 진짜 요 전체에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요 70대 사람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분은 70대이지만 점수가 초록에서 아주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나 높으냐면 70대이지만 거의 40대 평균에 좋을 만큼 좋다. 이렇게 재미나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반대의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이분은 20대예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에 있죠. 빨간색이 있는데 그래서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느 만큼 나쁘냐 하면은 20대이지만 거의 50대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분석 지수가 있는데 이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 근육이 훨씬 더 다른 거에 비해서 빠르게 변화되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지수보다 근육 밸런스가 아마도 가장 민감하게 우리 몸을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빠지는 것도 빠르지만 나쁜 거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34세 여성이 점수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봤을 때는 그저 그러니까 노랑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나이 또래 30대 중에서 보면은 30대 평균에 못 미치는 거 보이시죠? 이 위치가. 그쵸? 그 다음에 만성질환은 거의 그냥 평균 정도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근육 밸런스 지수도 역시 평균보다 못하다는 거가 보이시죠? 그러면 이걸 보고서는 34세인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한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신 나이 또래 중에서는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맛들을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 점수하고 위치만 볼 거가 아니라 우리가 노화 속도라는 말도 해주려고 합니다. 요새 저속 노화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노화 속도를 해주면은 저속 노화라는 개념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서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개발한 3대 건강지수, 이거를 가지고 건강 나이와 실제 나이를 비교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이 알고리즘에 넣어봤더니 원래 나이는 34세인데 43세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노화 속도가 되는데요. 만일에 건강 나이하고 실제 나이가 같다 그러면 속도는 1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실제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노화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1.26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느린 노화를 하는 걸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 수치는 0.9로 해놓고요. 0.9 정도 됐으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이면은 평균이니까 조금 더 좋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고 1보다 훨씬 많아지면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속도를 조절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 그러면 속도를 조절해서 노화 속도를 늦추면 내 몸의 시간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예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 분인데 노화 속도가 굉장히 느린 분이죠. 그래서 실제 나이는 94세이지만 몸이 36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예시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라는 개념을 주기 위해서 노화 속도를 만들었지 저희가 이거 가지고 위협을 하거나 하자는 개념은 절대로 아닌 거죠.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추천입니다. 그러면 이 3대 건강지수는 과연 어떻게 추천에 사용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3대 건강지수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대 분석지수는 여러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만들기 위한 지표들을 다 모아놓고 이 중에 우리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없는 것은 초록색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빨간색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마다 이 조합이 굉장히 다를 거죠. 그래서 점수는 같을지라도 이 안에 있는 그 위해도, 그러니까 리스크 프로파일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전략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큼 다양하냐면 제가 이제 한번 경우의 수를 뽑아봤더니 100만 명에 한 명이 같을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전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건강 대시보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로 봐서는 왜 그렇지라는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표를 신호등으로 보여주면은 내가 왜 그렇지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디지털 쌍둥이, 디지털 트윈의 개념입니다. 원래 이 디지털 트윈은 항공 같은 경우, 뭐 선박 같은 경우 아주 복잡한 그럴 때 사람을 보낼 때에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맞춤 전략이 있다 보니까 식품에서도 이런 것을 쓰게 돼서 저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을 여러 층으로 슬라이스해서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 층을 이렇게 서로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몸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개념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다 링크됐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느 건강 부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거는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쓸까요? 여기 한번 디지털 트윈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그 리스크 프로파일로 공복 혈당이 나쁘다고 떴으면은 예전에는 그냥 혈당만 처리하기 위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복 혈당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거에 관련된 분야도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복 혈당하고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은 문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하나가 빨간불이 떴을 때 그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시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이 노란 부분이 오버랩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시 눈으로 잘 시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디지털 쌍둥이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의 건강 문제를 디지털 쌍둥이한테 이렇게 입혀볼 겁니다. 이렇게 입혀보면은 내 몸 중에서 진짜 빨간이 될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혈중 지질, 항산화, 간 건강, 여기 빨간 부분이 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여기에 맞는 제품을 줘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지금 요 간건강 부분은 우리가 밀크시스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얘기할 건데요.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밀크시스라는 밀크시스는 실제로 이제 인정받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한꺼번에 인정받은 거니까 전체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에 여기 빨간 부분은 혈압을 기반으로 한 전체 분야인데 이것도 역시 코엔자임 Q10을 먹게 되면 이 혈압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과 그다음에 우리 이 디지털 쌍둥이에 대한 결과물을 같이 링크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마도 이제 본사에서 ABO 리더님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도움을 많이 주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가 하면은 우리가 3대 그런 건강지수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건강기능식품 추천에까지 이르게 되는가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항상 아메이는 제품 추천과 함께 생활습관 교정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생활습관을 교정을 넘어서 성형까지 해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이제 웹 베이스라서 외부로 나오는데 이거를 PDF를 다 받게 되면은 리포트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생활 습관까지 판정할 수 있게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기능을 마지막 날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빠르게 생활 습관 성형을 하자라는 말이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는 것,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드렸습니다. 어, 최근에 나온 건데요. 이게 네이처 메디슨이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식품이 있는데 이 중에 이쪽 부분은 건강에 이렇게 이익을 많이 못 주는 것이고 여기가 건강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색은 이 부분은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자, 여기도 또 우리가 긍정 마인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그거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는 이런 게 좋으니까 이렇게 섞어 먹어. 아니면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봐라고 긍정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것이 이 그 스코어입니다. 이제 이게 완전하게 맞추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가이드가 될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메이의 식물 영양소 그 개념하고 굉장히 적합하게 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식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1년 이후에 저희가 한 10년 넘게 이 스코어와 수면, 이 스코어와 혈압 이런 것들을 다 상관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퍼블리케이션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해서 이제는 저희가 요거를 질문지를 물어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수치가 나와서 설명하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인데요. 역시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운동을 같이 넣어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도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WHO에서는 또 MET라는 그런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수인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1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사용된 칼로리를 1.1원 MET로 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1분 동안 걸었어요. 그러면 점수를 좀 더 줘요. 3점을 주고, 그 다음에 1분 동안 뛰었다. 그러면 훨씬 많이 줘서 8점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분 동안 걸었다라고 얘기하면 점수가 몇 점이겠어요? 15점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30분을 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90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6일을 걸었다 그러면은 540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WHO는 일주일에 이런 거를 모두 합쳐서 600점 이상을 맞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간단히 걷기 30분, 5일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조금 뛰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좋을 건데, 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운동 습관을 판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넣어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또 이제 수면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빨간 거 있지? 여러 데이터가 얘기하기를 이 빨간 거보다 왼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좋아진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잘 자면 심장순환기계 질환이 6.5%가 감소하더라. 암은 3.7%가 감소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모두 다 좋은 수면을 잘 누리고 있다 그러면 사망 위험은 8%나 낮아진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면을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이 마이웰리스 랩에는 이 피츠버그 수면 설문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시간, 그다음에 그 수면제 사용 여부, 그다음에 낮 동안에 피곤한 것, 뭐 이런 잠복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검토해봤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또 이제 이걸 컨설팅 하실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오늘은 결과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은 안 드릴 건데요. 다음 교육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이웰리스 랩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 입력 걱정하셨는데 데이터 입력은 무척 쉽습니다. 5분 만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얘기예요.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번 국가검진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더 자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보건소나 아니면은 그냥 그런 의원급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비용은 요번에 저희가 실증할 때 보니까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한번 분석할 때. 기간은 어떤 데서는 그냥 다음 날도 주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는 입력은 무척 쉽게 되어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이것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저희가 바쁜 거죠. 뒤쪽에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막 작용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맞는 3대 건강 지수 여러 가지 추천 같은 것들이 우다다다 나오는 건데 이거에 걸리는 시간은 초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자들은 느끼지 못하시지만 점수만 주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이런 걸 물어본다고 치면 저희는 순식간에 답을 못 주고 데이터 주면은 하루 이틀 있다가 결과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자동화가 됐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요거는 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의 데이터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리포트화 시켰거든요. 그러면 리더님들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모든 리포트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냥 소비자 한 분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모아놓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커뮤니티 운영이라는 개념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는 우리가 1대1로 얘기하는 것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는 데이터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커뮤니티 구축까지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요 과학을 리더님들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AI의 도움 비서를 가지고 있는 리더님들은 또 다른 데이터 과학자가 되실 수가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참 뭐 새 거를 자꾸 받아들이는 어려움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새로 시작할 때는 참 어려우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이상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확보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이웰리스 랩이 출시가 되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 데이터는 더 정교해집니다. 아까 빅데이터는 많아질수록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데이터의 만약에 정교성이 한 85%다 하고 하면은 86, 87%로 점점 더 정교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솔루션 통합의 개념입니다. 제품과 솔루션의 통합의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이 제품하고 우리가 그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바디로 또 통합할 수 있는 것도 근육 밸런스 지수를 만들었고, 또 이제 계속해서 다음에 가야 될 거는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통합이 되고 더 정교해지는 것이 금방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여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념에는 무척 어려우셨겠지만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좀 쉬운 개념이 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졌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